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했다시피 저 흑기랑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유광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데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반갑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참 좋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선생님들 마음에 흡족하게끔 알차고 내용 있는 강의를 좀 해야 되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옷 좀 벗을게요. 좀 안이 좀 후덥지근해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품질 생산의 기본과 원리 저기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저희 카탈로그를 피시면 3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나올 겁니다. 네, 3페이지에 보면 모든 생명체는 왜 병이 생기는가.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행복해지고 싶으면 이걸 깨셔야 돼요. 이걸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될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경험을 통하고 사색의 사색을 통해서 터득하셔야 돼요.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 절대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가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런 건 한순간에 죽지만 자연사가 한다는 게 결국은 비용을 얻어갖고 죽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딸깍해가고 죽는 거는 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용을 얻어갖고 어떤 병이든지 병이 시작돼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 공간은 절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그냥 하기적으로 말로 하는 거지 사실 우연이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농사에서는 이걸 반드시 터득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이거 터득하는 그 여행을 좀 잠시 해보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고품질 생산의 기본과 원리고 행복 저 끝에 있고 1번 건강 2번 저게 잘 안 보이는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3번도 저게 명예 4번은 돈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걸 이렇게는 자르고 요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지금 요쪽 내용은 너무도 광활하고 심오한 거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이 다루기에는 좀 시간 방식이 있어요. 저보다 연장자들도 계시던데 저 내용은 적어도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마오메트 이런 분들이 다루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요게 쫙 틀리고 요거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해가며 돈을 벌어야 되는 농민이죠. 그건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그 돈을 벌려고 직장도 댕기고 또 상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 모든 행위가 다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결국은 돈을 벌려고 짓는 건데 돈을 벌려면 뭐 그냥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농민이 돈을 많이 만들려면 뭐 복사기 갖다가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농사를 잘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카다로 안 보이시는 분은 카다로하고 같이 왔다 갔다 보시면 돼요. 이 고품질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갖고 전국을 한 20여 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창골뱅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를 가나 어느 작물을 재배를 해나 알뜰함같이 농사 짓어갖고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집약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 요걸 잘 만들어내고요. 고품질을. 그래서 이걸 시장에 많이 갖고 가야 돈하고 많이 받고 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저마다 다 우리 거 고품질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안만 내가 이쁘고 뭐 잘났다고 해본들 그 소용없는 겁니다. 남이 평가,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품질이라는 게 제가 심판이 쓸 수는 없고 그냥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고품질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소비자가 먹고 감동을 해줘요. 소비자가 먹고 감동을 해갖고 따로를 하고 재구매를 했을 때는 전화가 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한테 야 이거 먹으니까 맛있더라 하고 그 사람이 이 입을 통해서 선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구매가 아니라 3구매, 4구매, 5구매 연연히 그 집으로 구매가 들어와야 돼요. 원두막에서 직판을 해서 팔았건 또 경매 시장에 나가서 경매를 봐갖고 팔렸건 최종적으로 소비자 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비자 입속으로 들어간 순간에 소비자가 감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작물 고유의 맛, 향, 깔, 당도, 육질, 신선도 그리고 같은 값이면 다 옳지만 이제 못생긴 거보다 잘생긴 거 이게 이제 7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고품질이라고 인정을 받는 건데 그걸 끝도 없는 경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경매시장에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결혼하는데 이게 그 7가지 조건에 근접했다. 그러면 이걸 밀어내고 이제 상한가를 받고 고품질을 등록하는 거다. 그러나 내일 또 어디 뭐 배 타고 뭐 미국에서 건너왔든지 일본에서 건너왔든지 제주도에서 왔든지 이놈이 또 나타났어. 예를 들어. 그 이거보다는 이놈이 거기에 더 근접해요. 그럼 이거 밀어내고 이놈이 다시 고품질을 등록하는 건데 시장은 끝도 없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품질을 유지해. 그래서 이제 이 고품질을 이거 만들어내려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작물에서.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나오고, 배는 배나무에서 나오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뭐 딸기는 딸기나무에서 열리고, 고추는 고추나무에서 열리는데 이름하여 그런 것들을 다 작물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자면 그 작물이 건강해야 거기서 달리는 열매가 건강하게 나옵니다. 고품질. 그래서 이 작물이 건강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건강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땅속에 있는 요 뿌리가 건강해야 이게 건강해요. 그래서 이 열매는 자식이고 요건 부모고 요건 조상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도 인간도
조상을 잘 타고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신욕이 고달프지 않아요. 네. 조상 잘못 타고나면 세상 사람들의 고달픔이 많죠. 그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받치고 있는 뿌리가 건강하게 한번 뻗어줬을 때 위에 솟는 작물이 건강하고 거기서 달리는 열매가 이제 건강한 보분질이 나올 건데, 식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는 사람은 창조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날라준 부모래도 부모가 너무 무능력하거나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떤 안달의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그러면 부모 격도 떠나자고 자기 나름대로 자수성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인간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정주영 씨라든지 이명박 씨라든지 정두환, 박정희 다 이런 양반들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개천에서 영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근데 식물은 그 자리에서 태어나고 그 자리에 한번 심어지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한 거예요. 특별한 분재라든지 옮기고 하는 거 외에는 인간이 되기 전에 본 스스로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대신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뿌리가 건강하게 한껏 뻗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력상승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꿔 말하면 땅심이라고도 되고 비옥도라고도 되고 그런데, 이 토양이 지력이 되는 게 상승제예요.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력이 상승되려면 토양 속에서 첫째 분식 한량이 증대해야 되고, 둘째 pH 산도가 맞아야 되는데, 대략적인 일반적으로 블루베리 빼고는 거기가 6.5에서 6.5, 또 길게 가보시면 7.5, 요 사이인데 그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생물과 소동물의 증대. 자생하는 미생물과 소동물이 거기서 스치고 대응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영양, 비료, 질소, 인산가리, 그 다음에 비료원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토양 속에서 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지력이 상승되는 겁니다. 어느 것은 맞았는데 어느 것이 못 미친다고 절대 지력 상승이 안 일어나요. 조합이 깨져가요. 네. 그래서 하늘이 두 쪽, 열 쪽이 나도 농사가 잘 되려면 토양 속에서 요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요게 조합이 영 이루어질 때 지력이 상승되고, 그 상승된 지력 속으로, 토양 속으로 흙이, 뿌리가 한껏 뻗고 들어가서 건강하게 이제 쳐 올리지요, 작물을. 그럼 그 건강한 작물에서 열린 열매가 그 분질이 나오면 나는 그걸 시장으로 갖고 가서 돈하고 많이 갖고 오면 행복의 열차 티켓을 살 수 있다. 네, 요 논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요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각자 알아서 좀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여기에서 요거 네 가지가 이게 순서를 얘기해요, 순서를. 그래서 우리가 한 잡기를 육상 긴터 다니기가 기능을 시켜놨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 소식 함량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는 사람은 농사를 딴 사람은 여기서 시작을 할 때 해마다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50m 절반을 앞서서 뛰는 거예요, 남보다. 이 부식 함량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pH 3도. 내 토양의 3도가 교란이 왔을 때 체크해가지고 그때 빼면서 3도 교정을 시키는 고추라는 사람은 또 절반이 나죠. 75입니다. 요거의 영향력은 25.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생물. 내 토양 속에 자생하는 그 미생물.
그 소동물 이것이 새끼치고 대들려서 그 안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또 잘 받는다. 17.5m. 그 다음에 그거의 영향력은 농사에서 11.5%. 그 다음에 이제 비료가 필요한 겁니다. 비료. 자, 비료는 어떻게 써야 이상적이냐? 이 카다로그 10페이지, 11페이지를 펴보세요. 카다로그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은 이쪽은 밑거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쪽은 이제 웃거름 추리, 액기를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 공급 길이 가로치고 밑거름, 가로 닫고 제조 방법, 가로치고 띄우기 이꼬로 목밭이 이꼬로 토목과에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기관마다 용어가 다 달라요. 사용하는 용어가 사실 다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제가 혼동해시지만 하고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A, B로 나눠지고 여기도 A, B로 나눠졌죠. 이게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원래 사실은 비료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은 그 벽에 보면 서랍에다가 한문으로 뭐뭐뭐 쭉 써놨죠. 써붙였다고. 그리고 환자가 오면 의사가 이렇게 진맥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서 조금 저 사람에서 조금 이렇게 빼갖고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침략을 지어준다고. 그렇듯이 비료도 작물을 그때그때 관찰해가지고 직관력으로 꿰가지고 그렇게 시기 처방을 해야 원칙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농사 질 사람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시험실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두 가지는 항상 분리를 해놓았어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태어나서 영양생장하는 시기가 있고 또 사춘기를 거치면 이제 그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꽃을 피고 뭐 열매를 맺고 또 결실도 접어도 있고 이렇듯이 영양생장 시기하고 생식생장 시기를 반드시 분간해갖고 비료 시기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쉬우라고 제가 두 가지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야 작물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가 해놨어요. 뭐 한글만 깨우친 사람이라는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대로 응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하셔도 좋고 여기에서 또 변형해서 응용해도 좋고. 자, 근데 이제 비료를 사용할 때 여기를 잘 보세요. 요 세 가지. 네, 그걸 제가 하나씩 설명해요. 반드시 토양검정 결과에 입각한 비료 설계를 하고 양을 조절하겠고 한 작당 토양점검 3에서 4회 가서 칠판점이 있어요. 칠판. 네. 나가 상구를 편하게 심는 거잖아요. 내가 작물을 토양에 심어서 생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다고 내가 작물인지 기분인지 부지런한지 나는 내가 아는데 작물을 듣게 계셔야 돼. 작물의 특성. 같은 사과나무에도 사과나무 종자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나무마다 종자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걸 또 깨셔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나와요.
교까지 쉬운데 쉬우면 이게 애물단지가 이제 그냥 많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갖고 이걸 저울로 담아보면 또 뭐 쉬워볼 수도 없고 냄새 맡아보면 어떻게 뭐 알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해가지고 그나마 토양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다들 토양 분석도 해보셨죠? 네. 그래서 그 토양 분석을 한국 농민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가더라고. 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대한민국에 불과 그 토양 검사하는 사람들의 0.5%밖에 안 되는 토양 검사를 끌려가고 기술을 하신 분들이 그냥 대충 한다고 그거는 품질수를 깎이는 사람이 잡히는데요. 보호사 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냥 소리적으로 맞춘다고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는데 그걸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양의 특성을 깨야 돼요. 한 밖에서도 영단하고 다시 과수로 넣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반드시 깨야 돼요. 띄어가지고 비료 살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니까. 그래야 나는 생색을 일으켜서 돈을 벌 수가 있는 농업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한국의 열차 티켓을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검정을 제가 강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학이 발달했고 그나마 토양 속에 있는 무기 성분은 거의 근사치까지 맞춰요. 이 생태학적인 거는 아직도 요구하네요. 왜 그러냐면 이 토양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의 창고예요. 소우지, 소우지. 그런데 지금 토양 분석 방식은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사물 분석이에요. 그 흙도마가 뭐 그늘에다 말려가지고 또 뭐 가면 거기서 황산이나 염산이 녹아가지고 상대적인 역가치를 계산해가지고 뭐가 얼마 있네, 뭐가 얼마 있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서 상처만 하나 떼가지고 분석하는 거라 한마디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잔등이에서 새 잔등이에서 소털 하나 뽑아가지고 그 땅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 사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 또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미국의 빌 게이츠. 자, 빌 게이츠 그 죽은 시체에서 고기 한 점 띄어내고 유방수가 죽은 시체에서 고기 한 점 띄어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도킹 갱킹이라고. 물론 빌 게이츠가 나보다 더 잘 먹고 그러니까 조금 좋은 성분이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킹 갱킹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빌 게이츠의 가치하고 살아있는 유방수의 가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토양 분석이 아직까지도 그 단계예요. 근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데이터로서는 또 의견이 가자. 그걸 아시고 계시고 호하시고. 그래서 토양 분석을 할 때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감각이 생겨요. 그 감각이 생기는 게 뭐냐면 군대를 가면 총을 주죠. 총을 주는데 총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맹총 해고 공성을 내는 게 아니에요. 부를 해요.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영적 사격을 해요. 이 특히 제10자부에 차차가 딱 세 발이 공성이 됐을 때 비로소 맹총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땅에다 이어서 3년 동안 이루고 되다가 또 나오면 내가 소리가 그 총을 받았을 때 그 사람 역시 또 이걸 해가고 자기 총을 받는 근데 이게 총이라고 하면 똑같은 총인데 내가 쓰면 여기 길이 나도 떨어지지만 여기 저 앞에 계신 선생님이 쏘면 여기 가서 맞을 수가 있다고. 이 선생님이 쏘면 또 여기 가서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촉인데 왜 이렇게 엉뚱이냐면 사람마다 촉은 되는데 사람마다 기준점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등록비나 여러 가지 호흡관계라든지 그 기준점이 잘못되는 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크리크 조정을 해서 크리크 조정을 해갖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세기막으로 이제 빵빵빵 써갖고 마지막 이렇게 되는 대충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토양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마트에서는 이만이라는 성분이 많이 공부가 됐을 때 농사가 잘 돼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저 밭에 갖다 보면 저 밭에서 농사가 안 돼요. 그게 토양의 특성. 이마트에서 이런 성분이 많은데 농사가 잘 되고 저 밭에서 저런 성분이 많은데 농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자기 토양의 그걸 기실. 그러려면 한 군데서 토양 분석을 한 5년 이상만 해보면 그렇게 안 돼요. 5번 이상만 하면 5년 있어요. 그 기준을 많이 잡으려고 자기 토양의 기준. 그게 다 달라요, 토양마다. 요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토양 분석을 전부 활용을 하시는데 그 감각을 미리 자기가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흰자크단 토양 전문 선에서 사회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령 농사들에서 돈 벌고 싶으면 이 승로, 토양성에 pH 승로를 잘 그 유지가 되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어긋나면 절대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갖고 비용을 불러들여가지고 피해내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승로만 맞춰주면 되는데 그걸 못 맞춰가지고 아주 고생을 엄청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자, 이제 밭에 과일 나오는데 토양의 pH가 6.0에서 6.5가 이상밖에 안 되는데 이제 말끔하고 대로 영원히 고정되지 않아요. 이 이상은 변화무쌍이라고 그러죠. 변화무쌍. 네, 무상이라고 그러죠. 무상. 늘 변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있고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토양의 pH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서 14까지 pH를 약속해 봤을 때 7중성인데 토양의 pH는 6.0에서 6.5 여기서 농사가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끼워놓으면 이제 알칼리화 됐다고 해요. 이쪽으로 끼워놓으면 이제 산소화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10로 가든지 20로 가든지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문제가 생기게. 그러니까 21로 가면은 대부분 철을 못 먹고 중소 또 아연 또 망간 이런 결핍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끼워주면 인산,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오이구대 네, 이런 것들이 결핍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비양원성도 결핍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NPK까지도 들어가고 그 작물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되고 그래서 우선 나무가 다른 조건이 다 이상이 없어요. 똑같이 주고 똑같이 주고 배수도 잘 되고 잘 되는데 세계적으로 나무가 매일매일가 필요해서거든요. 다른 것도 이상형인데 그렇다. 그러면 보통 수냉이 하나 꼭 농약방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비닐
미네랄 같은데 그 정도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나무가.